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네요. YS소의 GNG 목수팀 신목수입니다. 앞으로 저희 방송이 조금 복합적인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좀, 저희 팀이, 그리고 1966 디자인이, 준비하는 유럽 밀장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도 이제 공유를 할까 하는데, 그래서 저희 팀의 이름과 1966 디자인을 뭉쳐서 ING 디자인 플러스라는 작은 회사를 브랜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만날 시간들을 가져볼 거고요. 오늘은 제가 항상 장비를 다루는 법이나 목공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인테리어를 할 때 우리가 아파트 목공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목공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 전에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왜 이렇게 철거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초보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밑작업이 목공을 하기 전에 밑작업이 철거거든요. 그런 철거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왜 이렇게 뜯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아파트는 41평, 41평대 부산에 위치한 동부올림픽타운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 전체 철거부터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일단 기본 철거는 다 돼 있고 사실가 세워졌기 때문에 내일부터 목공에 들어갈 건데, 목공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확장이 있는 집이고, 확장을 통해서 예전에 확장되기 전에 그 벽면을 관찰을 해보면 곰팡이가 굉장히 많은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곰팡이를 제거를 안 하고 확장을 하시는 경우들이 반반인 것 같아요. 5대 5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도배지, 우리가 걸레바지를 칠 때 이 도배지를 커팅해서 잘라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두 가지만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방송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비록 오늘은 장비를 다루고 목공은 내일부터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베이스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목공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짧게 중요한 부분만 좀 잡아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확장이 되어 있는 방 한번 가볼 거거든요. 이 확장방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한 가지 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여기 보면 벽을 커팅을 했잖아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커팅을 할 수 있는 벽과 할 수 없는 벽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옹벽, 우리가 골조를 받치고 있는 벽들을 옹벽, 철근이 들어가 있는 벽을 옹벽이라 하거든요. 이런 벽들은 철거를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굳이 철거를 해야 된다면 구조 변경을 밟고 설계사를 불러서 HVM을 보강한 상태에서 철거는 가능한데, 그 합법적인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옹벽은 철거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는 무턱대고 날개로 철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불법이니까. 그리고 하중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옹벽과 조적벽을 잘 구분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조적벽이 뭐냐? 조적벽은 이제 두들겨 보면 소리가 좀 틀리고 벽돌로 되어 있는 벽이 있어요. 지금 요 벽처럼 벽돌로만 쌓아진 벽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철거를 하셔도 돼요. 가감히 철거를 털어내도 별 하중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벽은 털어내서 할 수 있다. 이거 정도는 옹벽과 조적벽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자, 목수는 좀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예전에 베란다였는데 확장이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확장이 된 부분인데, 확장을 하면서 예전에 이게 외부 공간이고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벽면에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곰팡이제를 좀 뿌려놨거든요. 다 곰팡이에요. 곰팡이를 지금 굉장히 심했었는데 지금 뿌려놔서 이 정도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거를 깨끗하게 청소 안 하고
아이스피크를 붙여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 곰팡이는 그대로 안쪽에서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스핑크 우리가 아무리 밀착을 해서 붙인다고 해도 요 뒤쪽에 곰팡이는 살아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곰팡이가 피거든요. 그러면 이 집에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꿉꿉한 그 곰팡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거 굉장히 큰 하자니까 이런 부분들 집에 이렇게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다 이러면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약품까지 발라서 처리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중창, 이건 사시 쪽에서 많이 세우는 건데 우리가 백체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목공을 하기 전에 이 베이스예요. 목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단열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사시 바가 나오는 이중창을 달더라도 나오는 경우가 좀 틀려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보통 우리가 30T, 50T 이렇게 붙이는데 30T 같은 경우는 교차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겹으로. 교차시공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 완벽하게 밀봉을 할 수 있으니까 교차시공이 좋은데 보통은 30T 한 피 가지고 단열을 아파트는 많이 해요. 대신에 이제 곳곳에 이제 폼을 잘 쌓아놓고 이승가리, 그러니까 맞닿는 부분들이 그 부분까지 폼을 봐서오고 은박 테이프까지 발라서 완전히 밀봉해 주는 게 가장 좋다. 첫째 베이스는 이런 곰팡이들이 있으면 귀찮아도 깨끗이 제거를 해주는 게 좋다. 만약에 목공인데 현장을 딱 갔는데 뭐 이렇게 곰팡이가 펴 있다. 도리어 그거를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는 그 문제가 목공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언지를 하고 작업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아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목공이 전반적으로 뭐 목공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이스가 잘못됐을 때 차후에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목공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밑에 베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언지를 고객한테 잘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뭐 확장을 할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제가 이 방송을 조금 정리를 좀 하고 짧게 할게요. 짧게 정리를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목공을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기초적인 방법을 한 번 더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확장, 목수가 왜 확장까지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목수는 모든 마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마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원리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뭐 자기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려서 이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하자가 발생하는지 이래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니까 이건 목공 실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기본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부분이 지금 확장된 부분이에요. 시다리 잡고 제가 그 사진으로 원래 보여드렸는데 확장을 하면서 엑셀이 기존에 있던 엑셀이 여기 있거든요. 엑셀을 따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엑셀을 따서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이제 엑셀을 연결해서 이제 엑셀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기업사 엘보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좀 더 효율적이고 막히는 거 없이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물이 흘러가게끔 하는 거는 직관 연결이거든요. 꺾이는 엘보가 아니라 그냥 S자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일자로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것도 목수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거고, 자, 확장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아이스핑크를 확장하기 전에 미리 넣어놨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들이 밀봉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확장을 할 때, 단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밀봉을 잘 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아이스핑크가 안 들어가고, 확장을 했을 때, 공기를 쳤을 때 밑부분은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막아주는 게 지금 아이스핑크예요. 바닥까지 내려서, 시멘트가 아이스핑크에 박치게 되게끔 확장을 해주고, 이 앞에서 벽을 세워야지, 밖에서 들어오는 냉열을 조금이나마 더 막아줄 수 있거든요.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알고 계세요. 만약에, 저는 이 부분을 다 다 알고, 팀원들을 다 알고 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현장 가셨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확장을 했는데 굉장히 춥더라. 근데 이제 도리어 목공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확장 부위를 보세요. 확장 부위를 할 때, 확장을 할 때 아이스피커를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서 이 집에 냉기가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그 차이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확장을 하는데 이렇게 아이스피커를 집어넣지 않고 목공에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아이스피커를 이 바닥에 대고 올라가 버리면 어차피 확장 부위 안쪽에서 지금 새어나오는 냉열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집이 굉장히 추워질 수 있으니까 전혀 확장이 잘못된 거지 목공 잘못이 아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크게 도움이 되시겠죠. 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뭐 조족벽, 옹벽, 그 다음에 확장을 했을 때 우리가 베이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곰팡이 껴있는 거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이거는 도리어 목공한테 나중에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걸레바지 우리가 많이 치죠. 예전에는 걸레바지가 뭐 10cm, 100mm, 10전, 9전, 8전 이런 사이즈의 걸레바지를 많이 쳤는데 요즘은 걸레바지를 사전이 거의 좀 많이 평준화됐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사전 평판을 가지고 걸레바지를 많이 치는데 작아진 이유가 넓어 보이니까. 네, 이게 몰딩이 많이 튀어나오고 걸레바지가 많이 올라가면 시선적으로 볼 때 좁아 보이고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도배가 가지는 면적이 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넓어 보이는 게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심플하게 작게 가는 게 유행인데 이 걸레바지 칠 때 실수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지금 걸레바지 시공이 되어 있는 데를 보면 구축 경우에 이렇거든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는 게 8전이에요. 그쵸? 요거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4전짜리를 치니까 걸레바지는 요 밑에 붙으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구축 아파트 방을 딱 들어가 보면 자, 같이 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됐네요. 절로 가서 방을 보시면 걸레바지가 이렇게 밑판까지 붙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초목 때 뭐 사수가 알려주지 않으면 걸레바지를 어떻게 치냐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상태 시야기를 뭐 대충 해요. 대충 하고 붙여요. 걸레바지를 사전이면 한 이 정도 올라오겠죠. 이 정도 선에. 근데 중요한 거는 도배사가 도배지를 뗄 때 끄어요. 이렇게 끄어서 도배지를 이렇게 뜯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뜯어버리면 우리가 칼질을 뭐 많이 하신 분 알아요. 초목들이 모를 뿐이지. 칼질을 요 위에다가 해놓으면 괜찮아. 이렇게 해놓으면은 좋죠. 왜냐하면 도배지가 여기서 끊어지니까 걸레바지 위에 칼질을 해놓으면 이게 기본인데 요거를 지금 도배지를 철거를 안 한 상태에서 걸레바지를 쳐버리면 제가 금방 도배지를 뗐듯이 목공 작업을 열심히 해놨는데 도배지를 뗄 때 도배사가 이렇게 떼버리면 목공에서 쳐놓았던 걸레바지가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초보 때 초보 목수가 처음 이제 작업을 시공하는 게 보통 현장을 가보면 걸레바지 시공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사수를 잘 만나면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왜 도배지를 떼야 되는지, 왜 시야기를 잘해야 되는지 알려줄 텐데 이거를 바쁘다 보면 알려주는 경우를 넘어서 치는 것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도배지를 하부를 철거를 깨끗하게 시야기를 안 하고 깨끗하게 해놓지 않고 걸레바지를 쳤을 때는 100% 나중에 도배사가 떼내면서 우리가 붙여놨던 걸레바지는 벽지 위에 붙어 있으니까 하자가 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해서 다시 조합을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